요즘 남자가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성인 남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성인 남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처럼 단순히 나이가 들어 다 컸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적인 성년의 테두리에 진입했다는 것만으로 더 이상 온전한 어른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끝났다.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혹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첫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곧바로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어른 남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의 남성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복잡하고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질문받고 또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만개한 시대처럼 보인다. 직업 선택의 자유, 연애와 결혼의 자유, 라이프 스타일의 자유가 보장된 듯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유가 주어진 만큼 남성들이 짊어져야 할 내면의 혼란과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 또한 극도로 비대해졌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환상은 곧 무엇도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독한 불안을 잉태하며 이 불안 속에서 현대의 남성들은 길 잃은 나침반을 들고 표류하고 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 주제가 사실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오늘 다룰 내용이 꽤 현실적이고 뼈아픈 구석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그리고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 이야기니까요. 혹시 출근길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평범한 20대, 30대 남성들을 유심히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에는 다들 각자의 일상을 그냥 무던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다들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 분석 자료들을 쫙 펼쳐보면요. 이분들의 내면이 굉장히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늘날 성인 남자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서늘한 현실입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의 면면을 보면 현대 남성들이 처한 상황을 정말 다각도에서 해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하나의 거대한 단절이거든요. 거대한 단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절을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성장이 멈추고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거나 군대를 다녀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인정받는 일종의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과정이었죠. 그렇죠. 딱 어느 시점이 되면 넌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사회가 도장을 찍어주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나이 앞자리가 3이나 4로 바뀌고 번듯한 명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진정한 어른 남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자료를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현대 남성들은 지금 어떤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걸까?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경제적, 심리적 맥락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당신과 함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현대사회가 청년들에게 던지는 거대한 역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한 사회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역사상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가장 만개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쵸. 직업이나 연애, 결혼, 라이프스타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는 시대처럼 보이니까요. 네, 사회는 끊임없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심리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 달콤한 환상이 역설적이게도 아주 무서운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무서운 감정이요?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독한 불안인 거죠. 명확한 롤 모델이나 정해진 궤도가 사라진 바다에서 길 잃은 나침반을 쥐고 표류하는 현대 남성들의 혼란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와, 아무것도 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정말 뼈 때리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혼란의 원인을 자료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곳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바로 진화 생물학입니다. 네, 심리학이나 경제학이 아니라 수십만 년 전의 진화에서 원인을 찾는 접근이죠. 처음엔 저도 현대 남성들의 불안이 원시시대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과거 척박한 수렵 채집 시대부터 남성의 뇌와 호르몬은 철저하게 설계되어 왔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서 싸우는 존재, 그리고 무리를 보호하는 존재로 세팅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거 맹수의 위협이나 타부족과의 경쟁이 일상이었던 시절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인함을 과시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네, 고통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모습, 다시 말해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그것은 곧 무리에서의 도태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생존을 위해 나는 강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발산하도록 유전자에 각인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은 뭐 맹수가 쫓아오는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 전체가 남성들에게 부드러워져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위기잖아요. 겉으로는 분명 그렇죠. 미디어나 사회 전반의 메시지는 부드러운 남성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왜 유독 이 시대의 청년들이 더 강인함에 대한 강박을 심하게 느끼는 걸까요? 그게 바로 자료가 지적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모순입니다. 의식의 층위에서는 사회가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경쟁 구조 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아, 겉으로는 부드러움을 원하지만 실제 현실은 정글이라는 거군요. 경제적 저성장, 극심한 취업난, 한마디로 생존의 파이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원시시대 정글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열한 사냥터가 된 겁니다.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이 경쟁에서 한 번 밀려나면 끝장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걸 곧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예시들을 보면 이 강박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청취자분들도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텐데요. 네, 진짜 몸이 부서져라 아픈데도 병원 가기를 미련할 정도로 미루는 분들 꼭 있잖아요. 막상 의사 앞에 가서도 아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면서 굳이 증상을 축소해서 말하죠. 그게 환자로서 침대에 누워 보살핌을 받는 약자의 위치 자체를 자신의 남성성이 훼손되는 위협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더라고요. 반면에 그 논문에서 지적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순적인 행동 패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병원 문턱은 죽어도 안 넘으려 하면서 홍삼이나 장어 같은 이른바 정력제 챙겨 먹는 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근육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단백질 보충제나 헬스장 트레이닝에는 병 쪽으로 집착하는 현상이죠. 맞아요.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자기 몸을 진정으로 돌보고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한 진짜 자기관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고 강한 수컷이다. 이런 가상의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는 일종의 시위라는 거죠. 결국 이 시대의 많은 남성들은 내면의 두려움이나 피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쉴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속은 골마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을 연기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형벌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 개인적인 심리 문제를 조금 더 거시적인 흐름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아버지 세대, 즉 과거 고도성장기를 살았던 기성세대 남성들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아버지 세대요. 그 시대에는 성인 남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뚜렷하고 절대적인 정답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부양자, 영어로 브레드위너라는 명확한 역할이었죠. 맞아요. 이 타이틀 하나가 남성의 자존감, 권위, 존재 이유를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철골구조였던 거죠. 자료에 묘사된 1980년대, 90년대 아버지들의 모습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매일 아침 숨이 턱턱 막히는 만원버스에 몸을 우겨넣고 가족을 위해 전쟁터 같은 일터로 향하는 모습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모욕을 당하고 뼈가 부서져라 고된 노동을 했을지언정 한 달에 한 번 두둑한 월급 봉투를 뿜고 집으로 돌아갈 때만큼은 발걸음에 힘이 팍 들어갔잖아요. 그 종이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린다. 고로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네, 그 확신 하나로 버텼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회학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21세기의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그 과거의 모델을 다 해체해버렸거든요.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추월했고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이 급증했죠. 거기에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까지 겹쳤습니다. 남성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모델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성별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역사적 진보인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아주 당연하고 올바른 변화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 거대한 과도기적 붕괴 속에서 현대 남성들이 마주한 심리적 공백입니다. 부양자라는 가장 강력했던 정체성의 뼈대가 뽑혀나갔는데 그걸 대체할 새로운 역할 모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사회학계에서는 이런 기준 없는 혼란 상태를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아노미 상태. 자, 그럼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비극적인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20대와 30대 청년 남성들의 양어깨에 올려진 짐의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모델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과연 현실의 요구사항까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괴리감 때문에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연애나 결혼 시장 통계만 봐도 현실이 너무 냉혹하더라고요. 사회는 겉으로 성평등과 각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남성에게 듬직한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가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능력을 은연중에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하죠. 아버지 세대에게 기대했던 역할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2세대 청년들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자리 데이터만 봐도 2030 세대가 처한 현실은 숨이 막힐 지경이거든요. 아무리 스펙을 탑처럼 쌓아 올려도 양질의 정규직 취업문은 바늘구멍입니다. 거기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화이트컬러 일자리마저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공포까지 안고 살잖아요. 무엇보다 이들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건 평생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폭등해버린 집값이라는 구조적 장벽입니다. 진짜 평범한 월급쟁이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번듯한 내 집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 현상을 다룬 경제사회학 자료에서 아주 묵직하고 강렬한 용어로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네, 바로 철저한 경제적 거세라는 표현입니다. 철저한 경제적 거세. 처음에 이 단어 들었을 때는 좀 과격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표현 자체가 강렬하긴 하죠. 하지만 연구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짚어내는 단어도 없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걸까요? 과거에는 20대, 30대가 되면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작게라도 전셋집을 구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범한 성인 남자가 되는 당연한 통과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 자체가 막대한 자본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않고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인 남성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제적 도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는 의미에서 거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요구하는 책임의 크기는 여전히 거대한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은 완벽하게 박탈당한 상태. 정말 불쌍하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까지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N포 세대의 진짜 비애군요.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포기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인 돌파구를 아예 찾지 못한 남성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로 내몰리게 될까요? 그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철저한 물신주의 사회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오직 경제적 성공과 통장 잔고로만 환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돈이 곧 계급이고 인결이 되는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경제적 경쟁에서 밀려난 남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내 지갑이 얇아서 슬프다는 상대적 빈곤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 나아가 남성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깊은 수치심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에게는 자신의 나약함이나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정서적 언어조차 없잖아요. 속으로만 꾹꾹 삼켜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 이 억눌린 수치심과 짙은 절망감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심리분석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 지표들이 그걸 참 씁쓸하게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실에서 탈락했다는 무력감을 견디지 못하고 방 안으로 완전히 숨어버리는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시키코모리 현상의 절대 다수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현실 사회에서 충족하지 못한 성취감이나 통제력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거군요. 아주 명확한 규칙과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게임의 세계, 혹은 도박이나 포르노그라피 같은 말초적인 도피철에 탐닉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익명성에 기댄 날선 공격성이나 극단적인 여성 혐오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정치적 진영의 논리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분석은 가치 판단을 떠나서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뼈아픈 상실감, 그리고 갈 곳 잃은 분노가 빚어낸 한 시대의 씁쓸한 초상이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상을 정확히 진단했으니 이제 우리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대의 남성들은 도도한 구조적 모순 앞에서 그냥 무비력한 희생양으로 남아 있어야만 할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과거로 시계를 되돌려달라고 때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료에 탐유한 전문가들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 벌어올 테니 너는 내 말을 따르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폭력적인 가보장제로는 절포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료의 후반부는 이 붕괴된 잔해 속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는 작업에 집중하는데요. 해답은 결국 가족, 그리고 관계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성인 남자가 돈이라는 경제적 도구로 가족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 미래의 성인 남성은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성숙한 에고에서의 탈피라고 부릅니다. 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요? 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찰나의 쾌락, 개인적인 성취에만 몰두하던 그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타인,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삶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자료에서 묘사하는 그 과정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피곤한 일터로 기꺼이 향하는 일,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는 일, 또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들 말이죠. 겉보기에는 무거운 희생 같지만 이 헌신적인 행위들을 통과하면서 남성들은 굉장히 놀라운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저 거대한 자본주의의 소모품이 아니라 이 소규모 우주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그 벅찬 소속감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숭고한 자부심의 진짜 원천입니다. 수십만 년 전 원시 부족을 지키려 했던 생존 본능이 이제는 따뜻한 공감과 연대라는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방대한 자료의 결론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날 성인 남자가 된다는 것은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해지려고 타인을 짓밟거나 헬스장에서 만든 근육으로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며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은 더더욱 아니죠. 자료가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진정한 성인 남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취약성의 수용에서 모든 진짜 성숙이 출발하거든요. 약함을 인정하는 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군요. 네,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뼈저리게 인정하면서도 결코 세상을 향해 냉소를 던지거나 남 탓을 하며 도망치지 않는 단단함. 막막한 혼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제 몫의 땀방울을 흘리는 결연한 용기. 와,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성숙함이자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듣고 계신 당신도 성인 남성의 정체성이 그동안 경제적 부양이라는 무거운 족칼과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깊게 엮여 있었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자료가 제시한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은 발칙한 상상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거의 100%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넉넉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생존을 위해 누군가가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압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남성의 책임과 남성다움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돈이라는 도구가 완벽히 사라진다면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해야만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미래에 성인 남성을 증명하는 기준은 어쩌면 100% 감정적인 헌신,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돈이 배제된 순수한 존재의 가치만으로 어른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군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오늘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소 무겁고 아픈 주제를 다루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단면을 직시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안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대화